대학교 융합대학원 이중식 교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발표 내용은 융합을 하려면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게 존재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석할 것이냐 라는 부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특질인데, 인간이 문제의 일부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굉장히 구성적이다. 그런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융대원에서는 매일 융합을 고민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고민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관절염이나 풍치 같은 게 있어서 평상시엔 괜찮다가 갑자기 뼈저리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뭐 이마에 나 있는 이제 뾰룩지랑 비슷해서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울을 보면 이제 알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개념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사례도 찾고 방법도 고민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융합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융합은 모든 사람들의 다 특질이기 때문에 뭐 누가 융합을 하고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융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대표적으로 약대 글로벌 프론티어 하시는 김성훈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원래 약도 교수인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컴퓨터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가 융합이라는 필드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에 한 5% 되는 분들은 본인이 가진 문제가 그냥 융합 필드에 있기 때문에 융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융대원 신입생들에게도 이제 들어오면은 어떤 게 이제 융합의 문제, 사례가 뭐냐라고 이제 조사를 시켜보면은 뉴로 마케팅, 바이오 미메시스, 인공위성, 트럼펫, 그다음에 금융공학, MRI, 생체 토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유형을 좀 나눠보면 한쪽 혁신이 스피드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뉴로 사이언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 빅 시스템, 인공위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찰 도구가 융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한 연결도 벌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밌는 거가 이제 맨 밑에 쓴 생체 토큰인데, 아이덴티티를 과연 어떻게 기계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보기 문제에서 출발한 거고, 저런 케이스는 상당히 프로마케팅 합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중심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세상을 기술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의 합으로 볼 수 없겠느냐 이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기관의 연구조직이나 어떤 비전들이 대부분 풀어야 할 문제를 상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연구재단의 연구 리스트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 문제력과 북한 감시 및 발사체 연구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미디어랩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리스트들이랑 랩 연구조직 리스트를 보면은 사람, 기술, 문화의 유기적 관계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일본도 10개의 난문을 잡아놓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걸 보면은 프로마케팅한 문제의 세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파 프로젝트의 데니스 송이 이제 얼마 전에 설명을 하는데, 요즘 로봇은 어떤 걸 만드느냐, 후쿠시마 원전 같은 재해 지역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서 그 럼블을 해치고 그 다음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을 밸브를 잠그고 부상자를 업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챌린징하고 얼마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인바이팅 합니까? 저런 문제가. 그렇죠? 문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또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도 물을 지금은 굉장히 리던던트하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물 없이 화장실 만들 수 있을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이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프로마케팅한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융합이 될 만한 문제를 제시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은 장애인이 버스를 타게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자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뭐 일반적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개발 동에 가서 이제 뭘 하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저희가 시각 환경 속에 많이 있으니까 뭔가 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점점 문제가 좀 유니크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우리가 죽은 다음 이걸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자꾸 노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문제, 더 융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와인을 처음 먹으면은 시큼털털하지만 많이 먹으면 하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계속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 것인가?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구조화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기술을 분류를 하거나 이제 조직화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스카웃이나 뭐 기타 여러 이제 기술 사회학으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갖다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 가능한데,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문제를 구조화하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문제 공간을 사이먼이 이제 제시했던 문제 공간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넘어가시면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지구에서 달을 간다. 비슷한 문제 같지만, 이동의 문제 같지만,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는 교통수단을 택하는 문제, 조건자, 조작자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으나, 지구에서 달을 가는 거는 진공, 중력 탈출, 귀환 등의 다른 조작자 혹은 다른 서브 문제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constraint 같은 것들도 이제 제약 조건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표상하는 방법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해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근데 이제 뭐 포퍼나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이제 시계 같은 세상보다는 이제 구름 같은 세상이 저희가 이제 당면한, 그러니까 이제 융합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서, 융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구름 같은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구름은 시시각각 변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구름을 같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좋아하시죠. 점점 저희가 이제 융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가지는 조망력이 엄청나게 커진 게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정말 한 팔 안쪽으로 세상의 지식이, 과거의 것들이 두어지고 연결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전반적인, 그리고 다이나미즘을 개인이 총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융합의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저 문제 공간을 계속 만들어 보면 문제를 하나 푸는 거는 새로운 문제를 또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라는 말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툴의 이제 액터네트 시어리를 좀 준용을 하자면 라툴가 이제 기술을 넌휴먼으로 봤는데 아티팩트를 프라블럼을
프로블럼, 휴먼을 넌 프로블럼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은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을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은 문제가 인간으로 볼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인문 사회 기반 융합 연구를 좀 이렇게 프로파일링 할 일이 있었는데 인문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융합 과제들을 이렇게 제출하시는 아이디어들을 보면 굉장히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처음에 있다가 좀 약간 낯설고 그러다가 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가질 만한 문제들로 바뀌다가 다음 작년에는 특히 이제 그 흥미로웠던 게 이제 법을 그 인지과학으로 푸신다든지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결과가 나올 법하고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깊이가 가지는데 흥미로운 거는 연구자들이 바뀌었어요. 해석체인 인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바뀌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융합대학원에서 그 융합과제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저개발국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 테크놀로지를 이제 전달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저런 데를 갑니다. 첫 해 가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를 갖다 줬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멀티탭이 없다든지 이런 검색창 같은데 개념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고 들어왔죠. 대박 실패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문제의 필드고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해에 가서 배운 걸 가지고 그 다음 팀에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뭐 마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랙티브 맵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사만 하러 갑니다. 가서 인터뷰도 하고 집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봅니다. 학생들은 이제 뭐 조사를 하러 갔지만 저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형성하나 보러 갔는데 그런 인터뷰나 관찰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중심의 저희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지 실제로 그거 자체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역시 이제 비슷하게 가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책상을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책상을 공급을 하고 옵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배운 레슨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내재화해서 전달할 것이냐. 보통 이제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과정에 어떻게 학생들이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다음 보시죠. 학생들은 책상을 만들 때 나무나 플라스틱, 모양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공간 미분화, 시간의 미분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칸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런 대로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제가 융합대학원에 가서 5년 차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융합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감각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라는 게 그렇게 타자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의 일부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문제의 해석체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의 구성적 특징인데 이 문제풀이가 문제를 재창조하고 있고 저런 그 액티브한 시스템으로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 실패담이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얻은 레슨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앞 자리 정리하고 토론하도록